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ре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GLB 250 포매틱 AMG 라인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 현장에 가서 GLA, GLB 그리고 GLE 쿠페를 살펴봤었는데, 그때는 실내 공간하고 트렁크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시승 행사에 와서 GLB 250 포매틱하고 GLA 250 포매틱 시승을 하게 돼서 이렇게 주행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GLB를 먼저 탔는데, GLB는 우리나라에 220하고 250 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를 하고요. 엔진 배기량은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으로 갔습니다만, 오늘 시승차는 이제 250인데 얘는 224마력짜리 2리터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 220은 190마력짜리 이전에 A220 해치백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엔진입니다. 얘는 이제 AMG 라인이 들어가서 라디에이터 그릴도 한 줄이 들어갔죠. 그리고 번호판 밑에 스키드 플레이트도 화려하게 크롬으로 둘렀고, 또 휠도 AMG 휠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23550R 19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피제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콤팩트 SUV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더라도 차가 확실히 커요. 그리고 오늘 차는 5인승이지만 내년에는 7인승도 나옵니다. 저 밑에 지금 플라스틱도 덧대고 휠 아치에도 플라스틱을 둘러가지고 SUV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지상고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탑승할 때 그리고 또 승하차 할 때 참 편하겠어요. 특히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문턱이 낮아가지고 발이 걸릴 위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공간도 잘 마련을 해뒀습니다.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을 해뒀어요. 2열도 마찬가지고요. 뒷모습에서 보더라도 그런 박시한, 그러니까 이거보다 윗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GL2나 GLS 같은 전형적인 SUV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지금 후방 안개등은 이렇게 켜봤는데 한쪽에만 들어오네요.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모두 LED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콤팩트 SUV인데도 이런 후미등 뿐만 아니라 방향지시등도 전부 LED를 집어넣었네요. 안개등도 마찬가지고요. 이 크롬 스키드 플레이트는 이제 AMG 라인이라서 들어간 거고요. 디퓨저 같은 요소도 있는데, 이 머플러는 가닛입니다. 장식이에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 저쪽에도 두 개가 뚫려 있고요. 이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가속할 적에 특히나 들려오는 그런 배기 사운드가 꽤 주행에 어떤 재미를 북돋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GLB 250 포매틱의 인테리어를 좀 보겠는데요. 얘는 이제 AMG 라인이라서 시트도 이렇게 인조 가죽이랑 이런 스웨이드 소재를 섞었죠. 그래서 시트가, 근데 이 볼스터를 조절할 수는 없고요. 물론 요추 받침은 여기서 조절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허벅지 받침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야,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꽂혀 있을, 그건 또 처음 보네요. 네, 이런 데도 좀 가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메탈 페달이 들어갔고요. 이 위에도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를 대놨네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바닥에서 이런 엔진 소리 들리세요? 이 엔진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보면은 이제 도어 트림인데, 여기는 이제 스웨이드를 감싸긴 했고요. 근데 이런 데는 전부 플라스틱이라는 거, 이 위에는 인조 가죽으로 감싸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좀 6,110만원, 6천만원 넘는 차 치고는 좀 그런 게 있죠. GLB 250이 인테리어입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고, 특징적인 기억에 인상적인 부분은 얘는 이제 에어컨이 듀얼이 아니라는 것. 여기 이제 중단해서 조절을 하는데 모두 여기서 싱글로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아노 같은 건반은 참 조작감이 좋아요. 근데 버튼이 여기는 되게 좋은데, 근데 여기 윈도우 버튼이 달라졌네요. 느낌이, 텐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벤츠 차들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런 게 있고요. 눌러보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 문고리 당기는 것도 가벼운데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쇠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윈도우는 폿갑인데 두껍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긴 이거는 아주 큰 손목 거치하기 좋은 손목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손글씨도 인식을 하는데, 손글씨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 이제 요 메뉴도 고르는데 고르기가 아주 쉽죠. 센터 암레스트 밑에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별도의 램프는 없고,
여기에는 이제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습니다. 벤츠 GLB에는 USB 포트는 없어요. 전부 다 C타입입니다. 그리고 여기 C가 잭이 있어서 USB를 연결하고 싶으면 별도의 이런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송풍구 좋고,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이 안에다가 무늬를 넣어놨죠. 그리고 위에는 또 하이그로시 검정색. 근데 하이그로시가 뭐 여기도 있지만 이 밑에 중단에 보면 꽤 많아서, 그럼에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손이 많이 닿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또 먼지는 잘 눈에 띄는군요. GLB의 썬루프입니다. 이렇게 크게 뚫어놨어요. 1열 승객뿐만 아니라 2열 승객도 채광성 확보에 좋겠고요. 쾌적합니다. 가뜩이나 얘가 실내 공간이 넓어가지고 좋은데, 저런 썬루프 때문에 더욱더 실내가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GLB의 2열 공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긴 했지만 밝은 데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2열에는 송풍구가 근데 없어요. B필러에도 없고요, 여기도 없고 발밑에도 없어요. 발밑에도 없네. 에어컨도 얘는 투존이 아니라 원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C타입 포트가 있고, 얘는 이제 USB 포트는 없죠. C타입 포트만 두 개가 있고, 송풍구는 여기 갖추고 있고요. 2열 센터 암레스트엔 컵홀더도 있어요. 이중 접합은 아닌데 유리 두께가 그래도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흡차함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도 지금 고무 패킹이라든지 이런 직물도 잘 발라놨어요. 직물이 근데 좀 다르군요. 네, 지금 이제 GLB의 2열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트레이가 있어서 걸리긴 해요. 영상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얘가 이제 썬루프가 듀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들어가 있고 위에도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2열 승객의 채광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선쉐이드도 있습니다. 선쉐이드가 양쪽으로 앞으로 하나 가고 뒤쪽으로 하나가 오는 형태고요. 얘가 그리고 GLB가 확실히 이런 실내 활용성이 다양해 갖고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지금 이건 가장 세운 거고요. 조수석은 제 기준에 맞췄거든요. 세웠을 경우에도 그래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푼룸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GLB의 발 놓는 공간이 상당히 좋네요. 지금 1열 시트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다 들어가고, 이 풋램프는 이런 좀 클래식한 주황색인데 괜찮아요. 도어를 닫았을 적에도 숄더룸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옆에 지금 윈도우가 완전히 사각형으로 뚫렸거든요. 그래서 이 시야가 되게 좋네요. 여기도 뚫렸고, 그리고 바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열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7인승일 경우에도 여기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이시죠? 이 창, 이것 때문에 시야는 좋겠어요. 조정 간격은 한 대략 7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눕혀보면 얼마나 또 편할지는 예, 2열 시트를 눕혔을 경우에는 상당히 거주성이 더 좋아지네요. 그리고 1열 헤드레스트도 그렇고, 지금 시야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옆 시야가 시원하다 보니까 앞쪽도 상당히 걸리는 거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프리셋돼 있는 게 아니네. 한번 한 여러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톱니가 여러 개가 있는 기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팔걸이도 좋고, 여기 지금 이제 가림막이 있고요. 가림막은 수동식이네요. 그리고 여기 가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는 레버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뭐 도큐멘트 밴드라든지, 이게 트렁크 바닥인데 저기다 올리면 완전히 평평하게 쓸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하면은 트렁크를 더 깊게 쓸 수가 있고요. 이 활용도는 좋네요. 열면은 밑에 오디오 우퍼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고리도 있어서, 이 고리는 여기에 거는 용도인 거는 차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는 이제 스트랩으로 2열 시트를 당기는데, 2열 시트는 4대 2대 4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을 경우에는 완전히 풀플랫이 거의 되는군요. 하지만 저쪽 이음매 쪽에는 살짝 틈이 생겨서 저기엔 뭐 매트리스 깔면은 차 크기 용도상 차박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인이 뭐 제 키 기준으로는 178, 170 후반까지는 충분히
성인 2명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국내에 아직 7인승 GLB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사진과 오피셜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7인승 모델 같은 경우는 5인승과 마찬가지로 풀플랫은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부분은 트렁크 공간, 그러니까 3열 시트를 세웠을 경우에 어느 정도 트렁크가 나올지인데, 보시면은 이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뭐 수납할 수는 있겠고, 그리고 보시면 뒤에서 이제 트렁크 쪽에서 3열 시트를 별도로 접는 레버가 있는 건 아니고, 스트랩, 빨강 스트랩으로 당겨서 접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헤드레스트도 뽑혀지네요. 근데 뽑는 게 이제 뭐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헤드레스트를 뽑을 수만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이제 5인승과는 다르게 앞으로 슬라이딩이 돼요. 슬라이딩 하면은 이제 3열 승객이 좀 편히 수월하게 드나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아빠도 지금 뭐 웃는 게 아니겠죠. 그럼에도 확실히 차 사이즈가 있어서 이 7인승은 제대로 된 7인승이라고 보시기보다는 만에 하나, 특히나 이 뭐 영상처럼 아이들 하교시키거나 친구들이 갑자기 막 집에 들이닥친다거나 할 적에 태우는 그런 용도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 AMG 라인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면 주행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차는 독일에서 좀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올 사양이랑 좀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레인 키핑 어시스턴트가 지금 얘는 빠졌는데 우리나라에 출시하는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카메라가 작동한 소리가 꽤 크게 들리네. 가이드라인이나 화질 괜찮고요. 탑뷰를 표시하진 않는데 이건 광각, 협각. 지금 고속도로는 좀 달려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주행 질감은 얘가 이제 서스펜션은 컴포트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물렁물렁합니다. 물침대처럼 물렁물렁한 건 아니고, 지금 이 턱 한번 보시죠. 넘어갈 때 물렁물렁하죠. 좀 전에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 물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이런 램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테크니컬 연거푸 나타나는 꼬부랑길이 아니고서야 한쪽으로 주저앉았을 적에 나오는 그런 안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벤츠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소음이 엔진룸 소음도 그렇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는 꽤 있는 편이에요. 풍절음도 그렇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그렇고 꽤 있습니다. 지금 물론 얘가 지금 앞유리 뒷유리 모두 두꺼운 홑겹유리인데요. 열어볼게요. 잠깐 창문. 바깥에 바람이 지금 꽤 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고, 닫으면 차단은 됩니다. 차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속을 해보면 이런 좀 엔진 사운드가 들어오는 게 있다. 지금 물론 뭐 급가속했을 때고. 그리고 얘도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 그리고 송풍구에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센터 스택에도 아예 그냥 색깔이 다르게 지금 구분을 해가지고 보라색이랑 여기는 선홍빛 뭐 자주색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것 역시 뭐 차의 고급감을 끌어올리는 좀 감성적인 터치죠. 센터 디스플레이와 이 계기판은 상당히 시인성 좋고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보니까 코로나 진료소 같은 것까지도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적절한 발빠른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 M260 엔진보다 전 오늘 좀 더 인상 깊은 건 이 8단 DCT인데, DCT가 그래도 꽤 스포츠 주행을 할 수 있게끔 저단에서, 물론 그러려면 이제 엔진이 고회전까지도 매끄럽게 돌아야 되는 전제 상황이 붙긴 하겠습니다만 변속기가 잘 지탱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보면 거의 뭐 레드존을 넘어가서까지도 꽤 오랫동안 부여잡고 있어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더 그런 엔진 사운드라든지 변속기 사운드죠. 변속기 사운드가 더 들어오는데, 사실 근데 패밀리 SUV라서 그럼에도 뭐 그런 여유로운 아니면 좀 더 쪼는 듯한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물렁물렁하다고 말씀드린 건, 어떤 스티어링 휠은 좀 무거운 편이에요. 다소 무게감은 느껴지는 편이고, 지금 드라이브 셀렉터는 조작을 처음 해봤는데 드라이브 셀렉터를 바꾸면 이제 스포트로
얘가 그리고 지금 스포츠로 되니까 꼭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간 것처럼, 액티브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간 것처럼 자 보세요. 이제 돌아 나가는 느낌이, 여기가 살짝 이제 꼬부라진 길인데 투둑투둑 이음매가 있는 데서 만나더라도 꽤 괜찮습니다. 안정적이네요. 이런 느낌은 지금 밀리지 않는 걸 보면 아까 고속 안정성은 익히 여느 벤츠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차대가 스트레치 될 적에, 신장될 때, 그때 느낌은 여지없이 그런 벤츠의 쫀쫀해지는 느낌이 잘 살아있어 가지고, 이런 좀 껑충한 컴팩트 SUV인데도 꽤 재미도 느낄 수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 부밍음이 이제 스포츠로 또 두니까 부밍음이 좀 더 커지면서, 이건 뭐 근데 가변배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스로틀이 궤도가 되면서 이제 좀 더 배기 사운드도 좀 커지는 것 같은데, 그런 운전 재미를 북돋네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아주 칼 같은 즉답식은 아닙니다. 좀 밀리는 편인데 어디까지나 이 차 세팅 성격을 볼 적에는 뭐 나무랄 데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에 가서 최대 어떤 제동력을 발휘할 적에 끝에까지 가서도 브레이크 성능이 일관되게 올라오는 건 있어서, 근데 얘가 좀 뒤에가 이 휠 트래블 서스펜션 트래블이 좀 길다 보니까 급제동을 한다거나 노즈 다이브가 생길 적에는 뒤가 많이 좀 솟구치네요. 얘가 지금 공인 복합 연비가 10.5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오늘 받았을 때 20km 탄 차를 받았어 가지고 크게 참고하실 부분은 뭐 차이가 좀 꽤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연비는 지금 보니까 평균 7.3km가 나왔네요. 참고하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G 개입할 때도 되게, 오토 스타트 스톱이 지금 활성화돼서 멈췄잖아요. 되게 조용하게 꺼지네요. 그리고 얘는 DCT인데 DCT 느낌이 출발할 적에는 좀 옛날 DCT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액셀러레이터 밟을 때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살짝 움찔해서 나가는 거 있죠? 보여드릴게요. 지금 클리핑 때문에 바로 걸렸는데 지금 요런 거. 그리고 이게 전후진을 반복할 적에도 소폭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기어를 맞물리는 그 속도가 확실히 좀 수동 클러치 밟으면서 이렇게 넣는 것처럼 끼릭끼릭 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GLB의 서스펜션 느낌이 엄청 부드러운데 거의 전해지는 충격이 없을 정도로 충격을 다 흡수를 하네요. GLB 250 포매틱을 정리를 해보면 이 사이즈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공간 활용성과 거주성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점은 이 엔진 퍼포먼스까지도 좋아서 달리는 재미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들어오는 소음 정도, 그리고 곳곳에서 몇 군데서 느껴지는 그런 좀 약간 좀 빈 듯한 느낌, 뭐 이런 두들겨 봤을 때, 두들길 일이 흔한 건 아닙니다만 이 안에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게 두꺼운데도, 그리고 흑차음제도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나 옆에 앞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생각할 때 이 박시한 형태를 감안하더라도 이런 좀 보이지 않는 곳에는 흡차함에 덜 신경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버튼 만듦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튼 이 텐션 같은 게 물론 가벼워진 건 있는데 문 닫는 느낌도 되게 가벼워졌어요. 네, 이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GLB 250 포매틱 AMG 라인 시승은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